안녕하세요. 터커입니다.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14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바이너리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트리, 이진 트리라고 그러고요. 한국말로 이진 트리. 자식 노드가 두 개까지만 있는 트리를, 두 개까지 가질 수 있는 트리를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이진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개다 뭐 이런 거죠. 이진법 할 때 이진이죠. 바이너리가 이제 이진이라는 두 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트리,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 트리 배웠죠. 자료 구조 중에 트리. 제가 말씀드렸던 건 자료 구조의 꽃은 트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자료 구조의 꽃은 트리다. 그 중에서 트리 중에서 이제 이진 트리, 여러 가지 트리가 있는데 그 중에 트리 중에서 이진 트리라고 있어요. 트리의 꽃은 이진 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구조의 꽃은 트리고 트리의 꽃은 이진 트리고 이진 트리의 이진 트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트리가 이진 검색 트리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료 구조의 꽃은 트리고 트리의 꽃은 이진 트리고 이진 트리에서 많이 쓰는 건 이진 검색 트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얘가 꽃 중에 꽃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진 검색 트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진 검색 트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진 트리 중에 이진 검색 트리만 있는 게 아니고 힙 트리도 이진 트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진 트리의 종류 중에 힙 트리라고도 있어요. 힙 트리도 많이 쓰입니다. 힙 트리도 별 하나 정도, 얘는 별 두 개라면 별 세 개 정도. 자, 그래서 힙 트리도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이진 트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진 트리 중에 이진 검색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진 트리, 그러니까 자식 노드가 두 개까지 가진 트리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트리 노드가 있으면 밸류를 가지고 있고 엘리멘트가 있고 자식이 두 개니까 레프트 자식, 라이트 자식 두 개만 갖고 있는 거죠. 그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child라고 해가지고 트리의 그 인스턴스의 노드 트리 노드를 이렇게 슬라이스로 가지고 있는 형태였죠. 그래서 0개부터 뭐 엄청 많이까지 계속 늘어날 수 있었는데 자식들이 지금은 딱 자식이 두 개, 레프트, 라이트 두 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는 구조가 자식 노드를 두 개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두 개까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도 없을 수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다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두 개까지만 있는 트리를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세 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 개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까지만 가지는 트리를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기존에 트리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진 트리를 만들고 그것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로 갈 건데 첫 번째로 이진 트리 패키지를 만들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저번 시간 했던 드로우 트리 있죠. 트리 그리는 거 이거를 별도 패키지로 분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진 트리와 드로우 트리가 이제 서로 인터페이스로 통해서 의존하도록 변경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왜 그런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진 트리, 바이너리 트리를 드로우 패키지, 우리가 별도 분리한 드로우 트리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기존 코드를 보면요. 기존에 트리라는 패키지가 있었죠. 트리 패키지 안에 트리 노드를 정의했어요. 그리고 같은 패키지 안에 드로우 트리라는 걸 만들어서 트리를 그려줬죠. 이제 이미지로 출력했었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트리 패키지에서 드로우 트리 부분을 빼내고 싶은 거예요.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기존에 트리 패키지가 있었고 이 패키지 안에 트리 로드가 정의되어 있었고 여기에 드로우 트리라는 기능도 같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할 거는 나중 이제 바이너리 트리를 추가할 거예요. 새로운 패키지로. 여기도 트리 노드가 있겠죠. 를 정의할 거고. 근데 얘네 둘이 지금 의존이 엮여 있단 말이에요. 이 드로우 트리를 할 때 이 트리 노드를 가지고 드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얘도 그려줄 수 있지만 얘도 그려줄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트리를 그리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얘를 빼내서 새로운 패키지로 분류를 하고 드로우 트리를 요걸 빼내고 얘가 얘도 그릴 수 있고 얘도 그릴 수 있게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빼내는 거 새로운 패키지로 빼내는 것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내는 거. 그래서 먼저 드로우 트리를 라는 걸 먼저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드로우 트리라는 폴더를 하나 추가하고요. 그리고 트리에서 드로우 트리 부분 요거 두 개 테스트 코드랑 요거 두 파일을 여기다 옮겨 버릴게요. 무브를 하고요. 여기 폴더가 바뀌었으니까 이거 패키지명이 트리가 아니고 드로우 트리가 되겠죠. 자, 드로우 트리로 패키지명을 바꾸고요. 자, 저장을 해보면 지금 빨간 줄이 그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 트리 노드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트리 패키지에서 여기 빼냈으니까 이 트리 패키지를 요 트리 노드가 뭔지를 알려줘야죠. 트리 패키지 안에 있는 트리 노드 스트럭처라는 걸 알려줘야죠. 이렇게 바꾸고요. 트리 패키지 안에 있는 트리 노드다. 이렇게 바꿔서 자, 하면 지금 이쪽은 문제가 없고 여기도 요거를 바꿔줘야죠. 하면 이제 문제가 없죠. 그래서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 코드 돌려보면 네, 잘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리팩토링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어떤 코드가 항상 빌드되는 상태로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가 있으면 그때그때 돌려서 테스트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이제 드로우 트리라는 패키지를 새로 만들어서 폴더를 만들어서 옮기고 드로우 패키지를 정했죠. 그래서 이미지는 잘 그려진 걸 알 수 있어요. 기존처럼. 자, 그러면 드로우 트리가 트리 노드를 트리 패키지 안에 있는 트리 노드를 그릴 수 있게 됐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의존성이 보면 우리 뽑아내긴 뽑아냈는데 트리 패키지에 트리 노드가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 드로우 트리라는 패키지를 하나 새로 만들었고 여기에 드로우가 요 기능이 얘를 의존해서 얘를 가지고 드로우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바이너리 트리를 추가할 거예요. 바이너리 트리라는 새로운 패키지를 추가할 거고 여기에도 이제 트리 노드가 정의되어 있겠죠. 얘도 그릴 수 있지만 얘도 그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다 지금 여기가 의존 관계가 생성돼 있죠. 그래서 양쪽을 다 지원을 하려면 이거를 끊어줘야 돼요. 이 의존 관계를 끊고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얘 들어오는 이거를 의존하고 얘네 둘이 이거를 구현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드로우 트리는 얘를 의존하는 인터페이스를 의존하도록 바꾸고 각자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의존 관계를 끊을 때는 항상 인터페이스가 이용하는 게 좋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트리 인터페이스라고 만들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자, 지금 막 드로우 트리 인터페이스, 뭐 트리 드로우 뭐 이렇게 막 뭐가 많죠. 그래서 복잡하니까 트리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주도록 해볼게요. 지금 트리 이름이 중복이 되네요. 그러면 이 트리가 크게 있으니까 드로우 트리로 밑으로 넣고요. 폴더 정리를 하나 해줘서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트리 인터페이스도 이쪽에 넣고 그래서 전부 다 트리 밑에 있는 놈들이니까 해주고요. 자, 됐죠? 다 됐고
자,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든 여기 빨간색 여기 있죠? 이게 트리의 세이브 트리가 아니고 드로우 트리의 세이브 트리 그래프죠. 데이터 스트럭처에 지금 가끔씩 임포트가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트리의 드로우 트리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잘 되는지. 요 기존에 만들었던 트리가 트리의 트리 드로우 해서 그 빌드에서 빌드가 잘 되는지 확인하고 실행을 해서 실행이 잘 되는지 확인할게요. 잘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기존에 바꿨던 거 모두 빌드가 되게 해놨고 이제 트리 인터페이스에다가 이제 인터페이스 추가할게요. 그래서 노드 노드.go 노드의 인터페이스 트리 인터페이스. 자, 이름을 지을 때 지금 보시면 트리 밑에 드로우 트리, 트리 드로우, 트리 인터페이스 다 트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은 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요것도 트리 어차피 트리 밑에 있는 거니까 이름을 바꿔볼게요. 드로워. 그러니까 트리 밑에 들어오니까 트리를 드로잉 하는 놈이겠구나 하고 당연히 보이겠죠. 얘는 드로우가 될 테고 패키지 이름을 바꿔주고요. 사실 코딩할 때 이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꾸는 거가 잘 되는지 확인하고 역시 테스트 코드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됐죠? 이미지 잘 나왔고 그 다음에 트로우 드리도 뭔가 드로우랑 트로우 트리드로 뭔가 이름이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드로우 앱이라고 할게요. 이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니까 드로우 앱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여기서 트리 드로우가 아니라 드로워를 가져와서 그리고 트리 인터페이스도 그냥 인터페이스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아, 인터페이스는 지금 약속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안 되니까 어, 노드 인터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트리 노드 인터페이스. 노드 인터페이스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름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노드라는 애가 있고 얘는 인터페이스고 얘는 다른 게 없고 하나 메서드는 get child라는 메서드가 있고 이것도 역시 그냥 노드를 반환하는 그러니까 child를 반환하는 인터페이스를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그 get value 현재 value를 반환하는 value는 아무 타입이나 다 돼야 되니까 bin 인터페이스 타입 이렇게 하셔도 되고 n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무 타입이나 다 어쨌든 간에 value를 반환하는 그 타입이 뭐가 됐든 간에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만들고요. 이 드로워는 이제 쪽에 지금 에러가 나는데 이거 들어오죠. 자, 이 드로워 패키지는 이제 트리를 드로잉 할 때 기존에는 지금 트리 노드를 가지고 트리를 그려줬잖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 만든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 되니까 노드 인터페이스 페이스에 노드를 의존하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인터페이스니까 포인터형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에러가 많이 나죠. 이 value가 없다고 에러가 나죠. 이거는 우리가 새로 만든 메서드로 바꿔줘요. get value를 바꿔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가 any 타입인데 t 타입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를 t로 형변환 캐스팅 해가지고 저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t 타입이 지금 의미가 없죠, 사실. 여기 any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메서드를 t 타입 제한자를 없애볼 거예요. 이게 어차피 인터페이스로 의존하는 거니까
타입 제한자는 필요 없으니까 타입 제한자를 없앨게요. 잘 안 보시니까 이렇게. 자, 기존에는 제네릭 타입을 써가지고 밸류가 어떤 타입이냐를 먼저 정의해야 되는데 이제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any 타입으로 가면 되죠. 왜냐면 인터페이스에 의존할 거니까 인터페이스는 get 밸류가 any로 나오니까 그래서 제네릭 타입 쓰지 않고 그냥 any를 바로 any 타입 밸류는 any 타입이다 이렇게 바로 쓰도록 할게요. child도 역시 get 그냥 child가 아니고 get child로 바꿔야죠. 근데 메소드가 여러 번 호출되는 건 싫으니까 변수에다 미리 저장해 놓고 요거 계속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됐죠. 그리고 여기도 바꾸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타입 제한자가 필요 없죠. 지우고 여기도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도록 바꿔줘야죠.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도록 바꾸고 드로우 9 이런 메서드 다 바꿔줘야죠. 이것도 타입 제한자가 없이 그냥 제네릭 타입 안 쓰고 바로 할 수 있게 또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고 맨 위에 트리는 이제 필요 없죠. 트리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으니까 인터페이스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쪽은 빈 버그가 다 없어졌고 그다음에 얘가 문제인데 세이브. 자, 지금 여기서 오류가 나는데 여기서 트리 노드를 이쪽에 넘겼잖아요. 근데 얘는 메서드가 이 함수가 원하는 첫 번째 인자는 노드 인터페이스의 노드를 원했는데 이 루트가 타입이 지금 트리의 트리 노드잖아요. 요게 이 트리의 트리 노드 포인터 타입이 이 노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지 않다. 이 소리예요. 이 에러는. 지금 요 메서드 두 개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 이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는데 트리의 이 트리 노드가 저 두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들어 줘야 돼요. 트리의 트리 노드가 이 두 메서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get value부터 할게요. 이거는 뭐 쉬우니까 그냥 t의 value를 그냥 return 하면 되죠. 얘는 t 타입이지만 any 타입이니까 그냥 return 하면 돼요. 자, 요거 이제 get child를 해야 되는데 그냥 child를 바로 return 할 수 없어요. 지금 타입이 다르니까 얘는 트리 노드 포인터 타입의 슬라이스고 우리가 반환했던 건 노드 인터페이스의 슬라이스 타입이죠. 또 그냥 노드가 아니고 노드 인터페이스 패키지의 노드.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꿔줘야 돼요. 요거 차이들을 요 타입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만들고 하나씩 추가해 줄게요. 돌면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얘를 반환하도록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변환을 해서 요 노드 인터페이스, 노드의 슬라이스 타입으로 바꿔서 리턴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요 두 개가 다 메서드가 구현이 됐죠? 그러니까 이 트리 노드는 트리 패키지 안에 트리 노드는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로우 트리가 이 트리 노드의 트리의 트리 노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이브 트리가. 그래서 런 테스트 해보면 이제 잘 되죠? 잘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도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건 끝났고 드로우 앱 이쪽도 되죠? 지금 트리 노드를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얼마큼 됐냐? 기존에 이제 리피터링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에 트리가 있었고 트리 패키지 안에 트리 노드가 있었고 여기에 드로우 트리가 기능이 있었죠. 트리 기능이 있었는데 요거를 바깥으로 뺐어요. 그래서 드로우 트리라는
새로운 패키지 만들었고 드로우라는 기능이 이쪽으로 갔죠. 이쪽으로 빼냈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하나 새로 만들었죠. 노드 인터페이스라고 노드를 정의하고 있는 그래서 이 노드 인터페이스 패키지 안에 노드가 있는데 이거는 getChild하고 그 다음에 getValue라는 두 개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드로우 트리가 이제 요 의존 관계를 끊고 얘를 의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 두 개 메서드를 가지고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트리 노드가 얘를 구현, 임플레멘트 하도록 바꿨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바이너리 트리 패키지를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바이너리 트리. 그 얘도 똑같이 노드가 있는데 트리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가 얘를 구현 똑같이 임플레멘트 하면 역시 드로우 트리가 바이너리 트리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너리 트리 패키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한번 코드를 직접 한번 따라서 쳐보세요. 제가 한 것처럼. 그러면 제가 한 방법을 맞춰서 따라 치다 보면 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좀 더 쉽게. 트리 밑에 바이너리 트리를 추가하겠습니다. 바이너리 트리 추가하고 음, 바이너리 트리 고라고 할게요. 사실 그 이름 아까도 네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네이밍은 좀 별로 마음에 드는 네이밍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트리 밑에 바이너리 트리가 있잖아요. 근데 트리가 중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살짝 중복은 좀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바이너리라고 해도 트리 밑에 바이너리가 있으니까 이 바이너리가 다른 게 의미가 아니라 바이너리 트리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좀 바이너리라고 하면 기존의 바이너리가 뭐 어떤 이진 파일, 어떤 데이터 바이너리 요거랑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바이너리가 뭔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고 싶다 그러면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밍하는 게 어떤 정해진 법칙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자기 좀 그때 그 마음에 따라서 어떤 거 더 추구하느냐. 그래서 네이밍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심플 이즈 베스트 길이 있고, 그러니까 쉽고 간결하고 중복이 없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정확한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네이밍이라는 건 어떤 사물을 나타내는 건데, 패키지나 뭐 변수나 뭐 함수나 어떤 걸 나타내는 건데, 그걸 더 잘 나타내는 이름이 좋은 거다. 그러니까 길이가 중요한 것보다 길이가 길어도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네이밍이 더 좋은 네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대 길이 있다는 거죠. 짧고 간결한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긴 게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길고 이제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짧고 간결하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다. 뭔가 말이 뭔가 어렵죠. 근데 짧고 간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이너리라고 트리가 지금 중복되니까 바이너리라고 이름을 적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우리가 드로우 트리에서 드로우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왜냐면 트리가 중복되니까 이것도 좋은데 바이너리라고 바꾸는 건 조금 더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바이너리는 기존에 많이 쓰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 인터페이스로 하려다가 인터페이스가 예약어기 때문에 노드 인터페이스로 바꿨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라는 건 너무 제너럴한 네임이기 때문에 그거 좀 더 명확하게 바꿔주는 건 좋다. 그래서 바이너리가 그냥 바이너리가 아니라 바이너리 트리로 하는 것도 좋다. 그냥 바이너리를 하셔도 돼요, 사실은. 어쨌든 바이너리 트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트리 먼저 만들게요. 기존에는 우리가 트리 할 때 트리 노드만 정의했잖아요. 트리 노드만 트리라는 걸 안 정의하고. 근데 바이너리 트리는 이제 누트에서 뭔가 작업해야 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누트를 감싸고 있는 바깥에 트리, 클래스룸, 스트럭처를 먼저 정의할게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누트 노드 하나밖에 없는 거죠. 트리 노드, 바이너리 트리 노드도 정의할게요. 바이너리 트리는 밸류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t 타입으로 제네럴 타입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기존처럼 제네릭 타입 없이 그냥 애니로 하셔도 돼요. 어떤 거 하셔도 상관없다. 근데 나중에 다음에 바이너리 서치 트리 할 때 또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제네릭으로 할게요.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사실 하나의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 때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그냥 애니로 하셔도 되고 그냥 애니로 할게요. 편의상. 예, 아무렇게나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바이너리 트리는 말씀드렸듯이 자식이 두 개예요. 두 개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left child가 있고 right child가 있다. 그래서 포인터로 노드를 가리키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left와 right가 있다. left가 nil이면 없는 거고 right가 nil이면 없는 거, right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이너리 트리 노드를 정의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우리가 만든 드로워를 이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 트리 노드는 노드 인터페이스에 요 노드를 구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려면 요 두 개를 구현해 줘야 돼요. 지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리 노드가 요 두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 줄게요. 역시 얘는 노드가 아니고 노드 인터페이스 패키지 안에 노드죠. 두 메서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getValue부터 하죠. 쉽게. 이거는 그냥 value 리턴하면 되죠. 자, child 역시 똑같이 아까 기존에 했던 것처럼 요걸 바꿔서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child 없죠? 폼은 못 돌죠? left, right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left, right를 그냥 넣어주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반환하고요.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두 개 메서드 노드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죠. 구현했으니까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럼 한번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로우 테스트라고 드로잉 하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서 패키지 바이너리 트리 패키지에 자 그냥 트리 노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누트 있고 누트에 요거를 add라는 게 없으니까 복사해서 b라는 노드를 만들고요. 그래서 누트의 left는 b다 이렇게 하고요. 똑같이 c라는 걸 만들고 누트의 right가 c다. 그러면 a 밑에 bc가 있는 거죠. d라는 것도 만들고 d는 b의 left, b의 왼쪽 자식이 d다. 그러고 e라는 것도 만들고 e는 c의 오른쪽 자식이 2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러고 이제 save tree 노드는 드로워에 있는 놈이죠. 자, 드로워 패키지 안에 있는 save tree 노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빛 잘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루트는 a고 a 밑에 b, left가 b, right가 c, b의 left가 d, c의 right가 f, e, b, c, d, e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열어서 트리, 바이너리 트리 테스트 요거가 밑줄로 가야 되죠. 밑줄 테스트
트리 밑줄 테스트로 가야지. 테스트 코드가 되죠. 밑줄 테스트. 잘못됐네. 죄송. 이게 아니고 밑에 건데. 요거가 테스트. 밑줄, 드로우 밑줄 테스트로. 그래서 얘를 테스트 코드로 바꾸고. 자, 그럼 여기 생겼죠? 네, 여기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에러가 났어요. 지금. 여기서. make tree. 지금 패닉이 났죠? 패닉이 났는데, 에러가 뭐야? 인베리드 메모리 어드레스 닐 포인트. 뭔가 닐 포인트 접근을 했다가 에러가 났다 이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디버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디버그 테스트를 누르면 되고요. 좀 기다리면 이제 디버그가 돼요. 자, 그럼 여기 패닉이 걸렸죠. 그래서 여기 조금 여기 버그 모양 있는 거 보시면 디버그 창이거든요. value랑 watch 뭐 콜스택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패닉 걸린 고루틴에서 콜스택을 따라가 보면 여기서 걸렸죠. 노드가 닐이다 이거예요. 닐. 근데 닐 포인터에 대고 get value를 해서 에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재밌는 게 여기 지금 노드가 닐이면 return 닐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노드가 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get value 할 때 access violation 났어요. 닐에 접근해서. 그리고 보시면 데이터가 닐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데 노드는 닐이 아니다. 되게 특이한 에러인데 사실 이게 고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고는 특이하게 닐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좀 체크한 부분이 있어요. 인터페이스에서. 지금 이 코드 한번 볼게요. get interface라는 펑션이 있고 int형 포인터를 받아서 return이 그냥 비어있는 인터페이스 타입 요거는 그냥 n이라고 써도 되죠. 모든 타입이 다 가능하다. 자, 그런데 여기 a를 선언한 다음에 a는 b, a에다가 b를 assign 했어요. 그 다음에 return a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b를 100이라는 인티저 value의 주소를 넘겨서 a가 nil이 아니면 출력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그냥 nil을 넘겼어요. 그래서 a가 nil이 아니면 출력하도록 했어요. 이거 실행시켜 보면 자, 둘 다 nil이 아니다 라고 나오고 a 값은 nil이다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는 사실 맞죠. b가 변수가 있으니까 nil이 아니죠. b의 주소를 넘겼으니까 값이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nil을 넘겼는데 a는 nil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nil이 아니냐?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a가 어떤 변수잖아요. 변수 a 인터페이스 B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 A.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instantiate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객체는 있다. A라는 메모리 주소는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A랑 B를 어사인하고 그 A를 넘겼으니까 이 객체 자체는 지금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게 니를 가리킬 뿐이에요. 그래서 그건 고에서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일단 거를 아셔야 되는데 고에서 인터페이스는 이것도 어떤 구조체입니다. 구조체. 어떤 데이터에 담고 있는 구조체. 이게 외부로 공개된 구조체가 아니라서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어떤 구조체예요. 얘는 두 가지 밸류를 가지고 있는데 안에 타입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가리키는 밸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 어드레스. 그러니까 실제 내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객체를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밸류 타입이 있고 이거는 포인터 타입이니까 int 64니까 64비트짜리 컴퓨터면은 64 메모리 어드레스 포인터 주소죠. 그 타입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가 무언지를 나타내는 게 있고
그 타입이 뭔지 나타내는 타입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value가 nil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리키고 있는 value가 nil이라고 해서 이 전체 인터페이스 이 껍데기가 nil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가리키고 있는 놈이 nil이라고 해서 전체 인터페이스가 nil인 건 아닌 거예요. 그 껍데기는 있어요. 껍데기가 안에 알맹이가 없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가리키고 있는 놈이 nil인데, 그런데 nil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원래 타입이 지금 우리가 넘겼던 게 int 포인터 타입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int 포인터 타입을 한번 바꿔보고, 형 변환 해갖고, 요게 nil이 아니면 출력하는 형태로 해보면, 자, 얘가 가리키고 있는 요거는 nil이죠. 이 포인트는 nil이니까 지금 요 인풋문에 안 걸리죠.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까서 확인해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A는 nil이 아니죠. 포인터가 nil이지. A는 인터페이스는 nil이 아닌데 안에 있는 내용물이 nil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 있는 거를 이제 까서 이거를 타입 변환할 때 이게 이 A라는 인터페이스가 가리키고 있는 놈하고 같은 타입이면 이게 캐스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캐스팅을 해갖고 이 실제 가리키는 놈이 nil인지 nil이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또는 또 다른 방법은 리플렉트 패키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리플렉트 패키지를 이용해서 리플렉트 패키지에 value of라는 애가 있거든요. 이거 A의 value를 나타내는 거예요. A가 실제 가리키고 있는 value 값. 얘가 nil이 아니다. 그러면은 value of A is not nil. 이렇게 하고 리플렉트 패키지 안에 지금 리플렉트 패키지를 추가했으니까 여기다가 리플렉트 패키지를 추가해줘. 리플렉트 패키지 안에 value of 패키지 안에 is nil 라는 놈을 이용해서, 이게 nil이면 true고 nil이 아니면 false거든요. 이게 not nil이니까 이렇게 해서 해보면 포인터가 없죠. 자, 그러면 value of A is nil이죠. 그러니까 리플렉트 패키지 안에 value of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value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에 is nil 메서드를 해보면 실제로 이 인터페이스가 가리키고 있는 놈이 nil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하기가 귀찮단 말이죠. 그럼 인터페이스 쓸 때마다 지금 우리가 리플렉트의 밸류업을 해줘야 되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번거로울 수도 있고 귀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반환할 때 잘 반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반환할 때 A를 반환하면 이 껍데기라는 게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껍데기를 만들고 그걸 리턴하는 거니까 그 껍데기가 알맹이가 비었든 안 비었든 간에 nil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껍데기를 반환하기 전에 만약에 B가 nil이면 nil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nil을 반환하기 때문에 실제로 껍데기는 없다. 껍데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nil이 돼요. 자, 이렇게 했다고 보죠. 그러면은 value is nil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걸린 거예요. A가 nil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nil로 만들고 싶으면
니를 직접적으로 어사인 해줘야 돼요. 반환해줘야 돼요. 이게 껍데기를 만들어서 그가 가리키는 놈이 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닐이 아닌 거예요. 그 인터페이스는 껍데기가 있는 거니까 그 껍데기를 만들기 전에 그냥 닐을 바로 반환해버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이 부분, 이 컨디션에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인터페이스가 닐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껍데기를 반환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아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면 우리가 이 바이너리 트리에 이 레프트 라이트를 개차에 대해서 바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인터페이스 객체가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실제 레프트가 닐이라도 레프트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닐이라도 닐이 아니고 어떤 껍데기가 들어가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해결하려면 레프트가 닐이면 비어 있으면 그냥 닐을 넣어야 돼요. 껍데기를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거가 넣는 게 아니라 닐을 넣어야 된다. 명시적으로. 여기서도 right가 똑같이 닐이면 마찬가지로 닐을 넣어줘야 되죠. 명시적으로 닐을 넣어줘야 된다. right를 넣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바꿔서 그게 실제로 가리키는 놈이 없으면 닐을 넣어준다. 명시적으로. 요거를 해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그러면은 또 에러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이번엔 좀 달라졌죠. get location에서 에러가 났죠. 다시 디버그를 해볼게요. 아까 그 에러는 안 나지만 다시 에러가 나는 거 알 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고루틴이 쭉 있는데 여기 패닉 난 루틴만 보면 돼요. 패닉 난 루틴에서 여기 마지막으로 걸린데 지금 get location에서 이 D가 지금 닐입니다. D가 닐인데 get location이 호출된 거죠. 그러면 얘를 호출하기 전에 미리 닐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child에서 이 모든 차일드가 다 베리드한 게 아니라 닐이 들어가 있는데 차일드에 여기서 get location 해서 문제죠. 이 C가 닐인데 그래서 이게 닐일 때는 건너뛰도록 해줘야 돼요. continue 해서 C가 닐이면 건너뛰도록 바꿔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라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일드가 닐일 수 있으니까 똑같이 닐이면 건너뛰도록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닐이면 건너뛰도록. 자, 이렇게 닐인 경우로 처리를 추가하고 다시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됐죠? 자, 뭐 오류가 없었고요. 그려진 거 보면은 A가 좀 크게 A가 B를 가지고 있고 죄송. 자, A가 B와 C를 가지고 있고 left가 B고 right가 C고 B의 left가 D고 C의 right가 E죠. 자, 그래서 잘 그려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하나 더 그려볼게요. 다른 거 하나 더 그려봅시다. 좀 더, 요거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루트의 레프트가 B고 루트의 라이트가 C고 B의 레프트가 D고 여기서도 B의 라이트가 E고 E, F, G 해서 C의 레프트가 F고 C의 라이트가 G고 두 개 더 추가해서 H 이제 B의 left가 D죠. D의 left가 H고 C의 right, 맨 끝에 C의 right가 G죠. G, H, I
G의 right가 i가 되도록 해서 다시 그려볼게요. 다시 테스트 코드 돌려보고 이미지를 열어보면 모양이 바뀌었죠? A의 좌식 left가 B, C, right가 C, B의 left가 D, right가 E, D의 left가 H, 그 다음에 G의 right가 I 이렇게 바이너리 트리가 그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양도 잘 그려진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 걸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그 트리, 기존 트리 패키지에서 드로우 트리를 별도 패키지로 분리했고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드로우 트리가 인터페이스를 의존하도록 바꿨고, 기존의 트리의 트리 노드가 새로 만든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해가지고 드로우 트리가 드로우 트리 드로워라고 이름 바꿨죠. 드로워가 얘를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트리 패키지 새로 만들었고, 바이너리 트리라는 패키지 새로 만들었고, 얘가 역시 요 인터페이스를 의존하도록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로워가 역시 그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중간에 생긴 문제가 있었죠. 닐 체크하는 문제. 그거를 디버깅을 통해서 수정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바이너리 트리 기본적인 거 했고요. 바이너리 트리는 말씀드렸듯이 자식 노드가 두 개만 있다. 그래서 left, right 두 개만 가질 수 있는 트리를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트리 그리는 거 그거가 바이너리 트리도 역시 그려줄 수 있도록 기존 트리도 그리고 바이너리 트리도 그릴 수 있도록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이너리 트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바이너리 트리인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